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이 파이프 디자인을 가지고 에셋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셋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파이프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파이프 컨트롤러를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이런 초록색 부분에 연결고리 커넥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프를 벽 쪽에 붙일 수 있는 이 홀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파이프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또 파이프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뿐더러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을 이렇게 에셋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자인 만든 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셋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완성된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할 최종 에셋의 디자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는 탭이 생겨서 이 파이프 탭을 누르면 세 가지의 또 추가 탭이 있습니다. 이제 맨 위에 있는 파이프는 이 파이프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딩이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 सब디비전을 조절하면은 라인 모드로 봤을 때 सब디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커넥터는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커넥터 부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위치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홀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와 벽을 이어주는 홀더인데요. 디자인이 총 3개로 A는 이런 디자인, B는 이런 디자인, C 이렇게 컨트롤 클릭을 해서 바로바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홀더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 또한 여기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고요. 또 위치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다양하게 복제해서 사용할 때 디자인만 바꾸고 형태는 유사하게 했을 때 이런 에셋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나씩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예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지난번에 완성시킨 파이프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엑스프레소랑 유저 데이터를 추가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 널을 선택하고 Shift 클릭해서 널을 생성해 주세요. 그다음 널 이름을 엑스프레소라고 하고 엑스프레소 태그를 여기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프레소 태그를 달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탭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저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할 텐데요. 파이프 널을 선택하고 유저 데이터에 Add 유저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그룹이 없으면 이렇게 유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새 그룹을 만들어서 이 새로 생긴 데이터를 이 그룹에다 이동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이름도 파이프라고 대문자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저희가 첫 번째로 컨트롤할 게 바로 두께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여기서 컨트롤을 할 건데 두께를 컨트롤하기 가장 좋은 게 이 플롯에 인터페이스를 플롯 슬라이더로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가 됩니다. 저희가 만들 건 유닛이 %가 아니라 리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퍼센트를 몇에서부터 몇 가지 두께를 조절할 거냐라는 질문이고, 예전에 제가 이거 3cm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낮아도 뭐 0.1에서 제일 높았을 때가 10까지 되는, 아래 디폴트 밸류라고 이 에셋을 처음 만들 때 몇이 기준으로 될 건지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3이라고 입력하고 이 스텝은 제가 움직일 때 일씩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곳을 0.1 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하면 이렇게 드래그할 때마다 0.1 단위로 바뀔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면서 이 데이터 이름은 thicknes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파이프 널을 선택하면 이런 파이프 탭이 생기고 파이프 탭 안에는 thickness라고 이제 3이라고 돼 있고 요거를 드래그하면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가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슬라이더에 따라서 이 파이프 두께도 바뀌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 커넥터 두께도 바뀌고 그리고 이 홀더 두께와 이 시작 헤드와 테일 두께도 바꾸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 파이프를 가져와서 이 정보가 바뀜에 따라 결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빨간색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이 파이프의 thickness를 조절하면 첫 번째로 이 파이프의 두께가 바뀌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파이프 탭에서 이 라인이라고 돼 있고 라인의 두께는 이 엔사이드의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바뀌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두께를 3 이라고 입력해 보고 한 3 정도로 기본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사이드를 불러오고 엔사이드의 라디어스를 이 파란색 쪽에 놔 주세요. 요걸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이때부터는 엔사이드에 있는 레디어스를 바꿔도 다시 3 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엑스프레소 태그에 따라서 이 값이 조정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파이프에 인제 조절을 하면은 저 인사이드 두께가 바뀌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올리는 순간 저희가 커넥터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돼 있어서 이렇게 넘쳐서 덮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다른 오브젝트들 크기도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넥터를 담당하는 요 두께는 바로 커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지금 레디어스가 4.4 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에 따라서 이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대로 연결하면은 이 파이프 두께랑 똑같으니까 메스 노드를 써서 지금 저희가 만든 요 두께보다 쪼끔 더 두껍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이드를 가서 인사이드의 레디어스 이렇게 되면 여기 thickness에서 준 레디어스 값이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 1cm만 더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옮기고 자 long이랑 short 둘 다 같은 값을 줘 보도록 하죠. 이 long의 radius가 아웃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메스 노드에는 저희가 이렇게 두 개 펑션은 add로 돼 있고 input 2에다가 1이라고 입력하면은 항상 이 thickness를 바꿀 때마다 inside의 두께보다 1cm만큼 더 큰 두께가 되는 거죠. 이 short도 똑같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레디어스를 가져온 롱을 컨트롤해서 복제를 하시고 이 레퍼런스를 short으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연결해 주면 그다음에 요 컨트롤러를 이렇게 파이프 가서 조절하면은 같이 두께가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누르고 여기 보면 새 창 아이콘이 있어요. 그 언덱 카피라고 하면은 요걸 새 창으로 띄워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른 데서 조절을 하기 편하게 되겠죠. 그다음에는 이 홀더의 사이즈도 동시에 조절을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홀더 안에 클로너가 있고 클로너 안에 있는 이 홀더의 인스턴스 사이즈를 조절하면 동시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움직여도 사이즈가 조절되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클로너의 reset coordinate가 체크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체크돼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 사이즈가 어떻든 항상 1로 바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풀고 그다음에 이 인스턴스의 크기를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홀더를 불러오고 그리고 홀더의 사이즈가 thickness가 바뀔 때마다 변경이 돼야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꽂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range mapper라는 노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range mapper를 두고 이 사이에 range mapper를 연결해 주시고요. 저희가 설정한 thickness는 최하일 때 0.1이고 최대일 때 지금 10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이 10까지 가면은 굉장히 큰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range mapper라는 걸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풋의 로어와 어퍼를 0.1에서 10, 이 컨트롤러에 있는 두께 사이즈죠. 10이 됐을 때 아웃은 몇으로 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아웃은 0.1에서 저희가 최대 사이즈를 한 3 정도로 해 볼까요? 이렇게 3 정도로 해 보고 조절해 보면 지금 한 저희가 3 thickness가 기본으로 하고 싶은데 요거보단 쪼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대 값이 뭐 2.5 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거죠. thickness가 최대가 됐을 때 비율이 좀 비슷하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요 정도 비율이 괜찮다. 그럼 요로 정도로 세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 로어가 0.1일 때
아웃풋도 0.1이고 자 인풋 어퍼가 10일 때 아웃풋 어퍼가 2.5가 되는 거죠. 저는 노드 중에서 이 레인지 매퍼라는 걸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엑스프레소 시간에 아마 보다 보면은 이거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드들을 하나씩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전에 많이 쓰는 노드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하나씩 확장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강의에서도 제가 가장 엑스프레소에서 많이 쓰는 예제들로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 노드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에셋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테일과 헤드 부분도 조절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이걸 두 개를 불러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사이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불러오고 테일 부분도 스케일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조금 보기 편하도록 조금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레인지 매퍼를 쓰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연결, 이걸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죠. 이 상태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키우니까 바로 사이즈가 커지면 동시에 커지는 컨트롤러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게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이 레인지 매퍼에서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은 2.7 사이즈에 맞게 컸다 작았다 하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만들 컨트롤러는 이 필렛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필렛은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리스플라인이라는 플러그인을 구매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에셋화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이 작업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가정하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데이터에 매니지 유저 데이터를 눌러서 이곳에서 또 저희가 원하는 유저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이렇게 하나 추가해서 이것을 필렛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렛은 저희 인터페이스도 슬라이드로 바꾸고요. 이 부분은 뭐 퍼센트로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퍼센트로 바꿔서 0에서 100%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 파이프에 필렛을 가져와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간편하게 드래그해서 나오셔도 됩니다. 이 값이 저희가 원하는 이 필렛에 연결돼야 되는 거죠. 또 이대로 연결하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다를 거기 때문에 레인지 매퍼를 통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죠. 이 필렛을 가지고 최소일 때가 지금 0cm로 되니까 이게 뭔가 뚝 끊기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최소일 때는 적어도 1cm까지는 돼야겠다. 그리고 최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30까지로 할까요? 그럼 0.1에서 30으로 레인지 매퍼를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연결하고 인풋 레인지는 퍼센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인지는 유저 디파인디드로 하겠습니다. 0에서 100%일 때 아웃풋은 0.1에서 30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연결하면은 이렇게 0%일 때, 30%일 때 이렇게 바뀌는 슬라이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이 오브젝트의 सब디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텐데요. 마찬가지로 유저 데이터에 매니지 유저 데이터, 그리고 add, 그다음에 이곳에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로 타입도 마찬가지로 플로 슬라이드, 그리고 리얼로 하고 여기는 0에서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좀 크게 키우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이 파이프의 सब디비전을 담당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파이프 두께와 सब디비전을 담당한 건 바로 이 세그먼트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이걸 불러와서 이 포인트 카운트를 불러오면 될 텐데요. 자, 이걸 드래그해서 놓고 포인트 카운트를 드래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버그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 파란색 클릭하고
오브젝트 안에 있는 포인트 카운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포트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또 연결할 텐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폴리곤 카운트가 1000까지 했을 때가 요 정도고 한 2000까지 했을 때는 한 요 정도로 맥시멈으로 해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해 보면서 최소는 그래도 한 200 까지는 있어야겠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요 정도 등분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걸 레인지 매퍼로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सब디비전이 0일 때는 저희가 한 200 까지 하고요. 그리고 सब디비전이 최대 여기서 10일 때는 아웃풋 어퍼가 저희가 한 2000 이렇게 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सब디비전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만든 커브, 롱이랑 숄 이 부분도 सब디비전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최소일 때는 저희가 한 8 정도, 그리고 최대일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대일 때는 35 이 정도? 8에서 35 요걸 복사해서 8에서 35 요거를 롱에다가 넣고 이 롱에 하이트 세그먼트를 넣어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드래그를 해 보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연결만 해 주면 됩니다. 숏도 해 보겠습니다. 숏은 그거에 딱 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복사해서 4에서 한 16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트 세그먼트를 불러오면은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सब디비전을 올리면 다 같이 सब디비전이 올라가고 줄이면 다 같이 줄이는 컨트롤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커브도 되고 두께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완성된 거죠. 이렇게 파이프 셋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저희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커넥터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커넥터 부분은 이 커브라고 되어 있는 클로너를 컨트롤하는 유저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카운터가 있고 이 옵셋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옵셋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위치를 조금 바꿀 수 있죠. 요거를 그대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이 파이프 널 안에다가 넣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유저 데이터에서 제가 매니지 유저 데이터를 하고 지금 보시면 이 파이프 그룹이 있는데 이곳을 또 세 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룹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파이프. 그래서 이 파이프에는 방금 만든 요 세 개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이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은 파이프 탭이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럼 이 상태에서 매니지 유저 데이터를 가서 그 다음 그룹인 이곳은 커넥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저 데이터 카운트 먼저 카운트를 만들죠. 카운트 이것도 이렇게 바꾸시고 카운트는 제가 보기엔 한 0에서 24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더로 바꾸고 유닛도 리얼로 바꾸겠습니다. 0에서 20 정도로 기본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OK를 만들면 이렇게 기본값이 10인 상태로 유저 데이터가 완성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엑스프레스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창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금 아래로 창을 내리셔서 이 숫자 1번을 눌러서 움직이면 됩니다. 2번을 누르고 하면 줌아웃이 되고요. 이건 역시 파이프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 위는 파이프에 관한 셋팅이었고 요 아래는 커넥터에 관한 셋팅을 나눠 놓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더 불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똑같은 걸 이렇게 여러 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커넥터에 관한 거를 가져오도록 하죠. 커넥터는 커브라고 되어 있는 클로너의 개수를 담당한다. 그래서 요거에 카운트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된 거죠. 그 다음은 이 클로너에 있는 옵셋이랑 옵셋 베리에이션을 할 건데 이걸 또 그대로 또 그 작업을 하기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옵셋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유저 인터페이스, 카피 유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하시면 이게 지금 복사된 상태고 유저 데이터에 매니지 유저 데이터를 가시면 이 커넥터에다가 페이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복사한 인터페이스의 정보를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상태로 OK를 하게 되면 똑같은 메뉴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offset variation도 카피 인터페이스를 하고 이곳에다가 페이스트 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셋링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왜냐면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정보로 연결만 되면은 아주 편리하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하면은 이곳에서 옵셋도 조절할 수 있고 옵셋 베리에이션도 이렇게 옵셋이 조금 돼 있어야지 베리에이션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커넥터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홀더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홀더 컨트롤러도 어렵지 않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세 가지 디자인을 교체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데이터를 가시고 여기에 파이프를 클릭한 다음에 add 그룹에 홀더라는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홀더라는 그룹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먼저 홀더의 count, offset, variation 이 모두 똑같은 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복사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죠. 다시 유저 데이터 가서 manage 유저 데이터에 있는 요거를 copy, paste, copy, paste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도 헷갈리지 않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복사해서 이번에 요 노드들이 아니라 요 포트들을 지우고 정확하게 이 홀더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홀더들의 카운터, 그러니까 이 홀더 클로너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카운트를 그대로 갖다 놓고 클로너를 가져오고 카운트 그리고 offset variation을 불러와서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이쪽은 홀더의 카운트 수를 정하는 거고 또 위치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 클로너 안에 있는 홀더 타입이 인스턴스로 이렇게 세 가지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지금 C로 돼 있기 때문에 C 디자인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B, A로 교체하는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이럴 때는 뭔가 버튼을 활용해서 교체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유저 데이터에 매니지 유저 데이터를 누르시고 홀더에다가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hape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라는 걸 클릭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이클이라고 생긴 이런 버튼 쉐입도 있고 아니면은 퀵탭 레디어라고 여기에 제가 한번 뭘 입력해 보죠. A 위에 보시면 여기 예제로 value 그리고 딴 표시 그 다음에 string 이렇게 언어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0이라고 하고 value는 숫자 0, 1, 2, 3 이렇게 차례대로 번호를 쓰는 거고요. string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메뉴 이름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폴더 A 요거를 복사해서 3개를 붙여놓고 0, 1, 2에 따라서 폴더 B, C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딴 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버튼을 원하면은 라디오 탭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뭐 사이클은 이렇게 펼친 메뉴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이클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 됩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제를 만들 때 이걸 사용했는데 다른 라디오 퀵 탭으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ABC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엑스프레소 창을 켜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걸 불러오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리절트로 제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절트에다가 여기를 연결하면은 지금 0 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에서 제가 홀더 B를 클릭하면 1 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홀더 C를 누르면 2 라고 바뀌는 거죠. 선택한 숫자에 따라서 전송하는 숫자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인스턴스에 요 오브젝트가 0, 1, 2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방법은 바로 링크 리스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링크 리스트를 불러오고요. 링크 리스트에다가 이 ABC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턴스에 레퍼런스 오브젝트를 불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지금 링크 리스트의 인덱스가 0 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이 링크 리스트의 첫 번째 오브젝트를 인스턴스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링크 리스트에 1 번이라고 바꾸면 이 1 번 링크 리스트에 담겨 있는 첫 번째가 원래 A고 숫자로는 0 이었죠, 인덱스. 그다음 인덱스 1 번은 바로 이 두 번째 오브젝트인 B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그럼 이 라디오 버튼에 따라서 이 인덱스 숫자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쉐입이라고 만든 이 유저 데이터를 그대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은 쉐입에서 메뉴를 바꾸면 이 디자인을 한 번에 바꾸는 컨트롤러가 완성됩니다. 저희만의 에셋을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엑스프레소를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게 모두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해서 convert x group이라고 바꾸게 되면 요거를 묶어주는 하나의 x 그룹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x 그룹을 클릭하면 attribute 창에 x 그룹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x 그룹을 홀더라고 이름을 바꾸고 색깔도 저희가 홀더 그룹을 바꾼 거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되겠죠. 두 번째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convert to x group 그룹화한 다음에요. 이 부분은 이 초록색 홀더 부분이니까 커넥터 부분이니까 이렇게 커넥터를 스포이드로 찍고 커넥터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는 파이프 부분이죠. 이곳을 우클릭하고 convert 그룹으로 묶으신 다음에 여기는 파이프 관련된 셀링이다. 그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파이프는 색깔이 딱 없으니까 약간 파란색 계열로 요거를 클릭하고 색깔을 약간 블루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엑스프레소를 다음에 키더라도 저희가 만든 이 유저 데이터에 맞게 엑스프레소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훨씬 더 보기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엑스프레소를 하면은 다음에 수정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만든 이 파이프 디자인을 엑스프레소와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에셋화하는 작업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 실험실에 쓰이는 꼬여 있는 전선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걸 에셋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